어쨌거나 20, 30대, 아니 뭐 20대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20대 지지율이 좀 낮으시잖아요. 네. 많이 나으시잖아요. 근데, 나아져요?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진짜? 아, 그래요? 어쨌거나 비교군으로 본다면. 이렇게 들었을 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인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진짠가? 이래가지고. 무섭게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나 보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변에 조금 없어요. 없어서 질문 드려본다면 어떤 거를 통해서 20, 30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 근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지지하기 싫은 거예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플이지 않나. 아니 솔직히 아니에요. 말하면 악플 많으세요. 엄청 많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뭐 민주당이 싫은 거죠 이제. 네. 지금은 뭐 솔직하게 정부에 얘기를 대한 하면 반감이 네.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많이 돌아섰으니까. 네. 민주당. 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좀 느낌도 있어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정책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 얘기? 정책 얘기. 아. 딴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호남 쪽도 그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활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부안여고에서 스쿨 미트도 일어났었고 전북에서 이제 되게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 미선이, 후순위 집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많은 청년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에 갑자기 막 청년들이 유입됐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많은 청년들이 들어왔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 친구들이 활동할 자리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의 저는 이런 상황들이 그때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당내에서 저도 사실 그 문제 지적을 좀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건 이제 당 얘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뭘 자꾸 영입을 하는데 그러면 자꾸 영입하고 그러면 당내에서 오랫동안 젊은 시절을 보낸 그 사람들은 왜 대우를 안 해주냐. 앞으로는 영입 노래만 부르지 말고 발탁하자, 발탁. 그랬는데 그 잘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뭘 보여줘야 되잖아. 뭐 새로운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부터 당에 있던 사람이잖아. 뭐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청년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뭐 하겠는데 방법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게 취직 안 되는 거. 그 직장 구하기 어려운 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성장이 안 되잖아, 지금. 더군다나 지방은 서울로 집중되니까 이건 더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성장시키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그 제1 공약이잖아요. 가능한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성장의 길이기도 하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전북 같은 데 예를 들면 새만금 그 일대에 대대적인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그 뭐 지원 시설을 만든다든지 지원 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기회인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이제 야당하고 많이 또 싸워야 되고 뭐 또 빚질라 그래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요. 근데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도 물론 큰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에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부분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쵸. 근데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대기업도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공무원도 퇴사하고 대기업도 퇴사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일자리인가라는 의문점이 있고 기업에만 의존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흐름적으로 어쨌거나 프리랜서의 시장, N잡, 몇 잡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의 본업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지 않나요? 물러가시죠. 네. 뭐 1인 기업, 한 시간 더 창업 늘려야 지원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할 말이 많으신데요. 아까 할 말 하려다 못했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나름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경제 성장도 물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 뿔뿔이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특히 불공정 관행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초과 근무가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랄지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채용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내정자가 있겠지. 아, 불공정? 예. 그런 관행이 일단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청년들도 사법고시도 예를 들면은 그 후보님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불공정이 먼저 개선이 돼야 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도 생긴 게 아닌가. 아무리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소수가 특혜를 누린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후보님 사이다 한번 받으십시오. 사이다 이거 필요할 뭐예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속이 안 시원하거든요 저희가. 안 시원해요. 아니, 내가 뭐 남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입니까? 뭐지? 아까 민주당 인재 영입 발탁 뭐 얘기하셔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선대위 혁신하신다고 엄청 사과도 하시고 고개도 숙이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고 다 봤는데 그 선대위를 다시 꾸리는 과정에서 도대체 선대위원장에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라는 청년들의 생각. 선대위에 왜 들어갔냐? 아니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선대위원장 자리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청년들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라는 생각, 의문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고3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에 광주에? 네. 지역. 뭐지? 근데 당사자성은 어쨌거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건 반박. 아 여기서부터 벌써 결렬이. 네, 일단 뭐지?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대선 때만 되면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가? 뭐 정치적 이슈로 그냥 한번 때리고 그렇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시간이 별로 안 맞는 남고. 말이에요. 네. 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쿨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눈에 띄는 중요한 부분은 나이 든 남자가 많지요. 근데 어떻게 현실이고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조직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들도 어쨌든 채택해서 우리 공약으로 만들든지 정책으로 만들든지 할 테고 또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길이 조금 열리죠. 전혀 무의미한 일에 데코레이션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18세는 그 아마 10명인가 중에 한 명이죠. 네, 맞아요. 다양하게.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약간 이용하는 그래서 나는 것 같은 18세가 최전면에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진 건 저로서는 좀 아쉽죠. 네.